2025년 10월 15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아, 이제 내 집 마련은 정말 끝난 건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정책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면서 그 막막함의 실체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들 지금 마음속에 딱 이 질문 하나 떠오르실 거예요. 정말 이제 끝난 걸까?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이번 변화가 여러분 각자에게,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부의 시각부터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시장 상황이 어떻길래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걸까? 그 배경부터 이해하는 게 순서겠죠? 정부가 진단한 시장의 문제는요, 딱 이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시장엔 돈이 넘쳐나고, 그런데 정작 살 집은 부족한 상황.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최근으로 올수록 집값 상승의 속도와 폭이 점점 더 가팔라지는 거 보이시죠? 24년 8월, 25년 3월, 그리고 6월. 급등하는 간격은 점점 짧아지는데 오르는 폭은 더 커지고, 한마디로 시장이 거의 끌어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말 그대로 불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어요.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 금리는 계속 내려가니까 돈 빌리기는 너무 쉬워졌는데, 시중에 풀린 돈의 총량, 그러니까 광의통화량이라고 하죠. 이게 막 10년 평균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공급입니다. 정부는 22년부터 문제가 시작됐다고 봤지만 사실 이 공급 부족 문제는 그 이전 2019년부터 계속 누적되어 온 거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수급 불균형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정부가 이 뜨거운 시장을 잡으려고 꺼내든 카드가 뭔지, 그 새로운 규칙들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 규제 지역의 범위인데요. 원래는 강남 4구에만 묶여있던 아주 강력한 규제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핵심 도시들까지 쫙 확대된 거예요. 이건 뭐 엄청난 변화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규제가 두 겹으로 들어온 겁니다. 규제 지역은 한마디로 돈줄을 죄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출 한도를 팍 줄여서 구매력을 묶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자격을 따지는 겁니다. 너 여기 진짜 살 사람 맞아? 아니면 아예 거래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내 돈에 무슨 일이 생기냐? 제일 큰 건 역시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기존 최대 70%에서 40%로 그냥 뚝 떨어집니다. 집값의 40%만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와, 여기에 다주택자 세금은 확 올리고 1주택자 비과세 요건도 이제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되고 2년 실거주를 해야만 해주겠다, 이렇게 싹 바뀐 겁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환급률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내가 들어가 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입자 깨고 집 사는 거, 흔히 말하는 갭투자 있죠? 이제 원천 봉쇄된 겁니다. 잔금 치르면 무조건 내가 입주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복잡한 정책들이 그래서 내 지갑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가 그냥 LTV만 줄인 게 아니에요.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쳤습니다. 비싼 집은 대출을 더 깐깐하게 보고요. 스트레스 DSR이라고 해서 나중에 금리 올라도 너 버틸 수 있어? 이걸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전반적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심지어 은행들한테 야, 니네 주담대 너무 많이 해주지 마 하고 압박까지 넣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번 대책의 진짜 아이러니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과연 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을까요? 부자들? 아니요. 놀랍게도 6억원짜리 집을 사려던 분들이에요. 필요했던 현금이 1억 8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무려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4억 22억짜리 집은 필요 현금 증가율이 훨씬 낮죠.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100%. 딱 2배입니다. 6억 원짜리 집을 사려고 계획했던 사람한테 정부가 그냥 하룻밤 만에 현금 2배로 준비해 오세요 라고 말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번 정책으로 가장 세게 맞은 사람들은 사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아니라 생애 첫 집으로 11억 원 이하 아파트를 알아보던 바로 그 실수요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동산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을 밟으려던 사람들, 발을 걷어찬 셈이 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암울한 분석만 할 순 없죠. 이렇게 완전히 바뀐 시장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은요,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매물이 확 줄어들어들 거예요.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집이 귀해지겠죠. 그리고 집주인은 가격을 안 내리려고 하고, 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이런 거래 절벽이 나타날 겁니다. 가격이 막 폭락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꽁꽁 얼어붙을 거라는 데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두 가지 명확한 길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주택 생애 최초 구매자분들 잘 들으세요. 어쩌면 지금이 엄청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냐? 경쟁자들은 대출이 막혔는데 생애 최초 혜택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남들은 힘이 빠졌는데 나는 그대로인 거죠. 좋은 매물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반면에 집을 갈아타려는 분들은 이 원칙, 선매도 후매수, 즉 먼저 팔고 나중에 산다. 이걸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집은 안 팔렸는데 새로 산 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 정책 변화라는 날씨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시장의 큰 계절의 흐름을 보셔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변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죠. 잘 고른 내 집 하나는 10년이 지나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이 본질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막연한 불안감은 떨쳐버리고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떤 전략을 세우시겠습니까?